어느 늦은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인 수지는 학교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비추고 있어서 그 어둠 속에서 간간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들이 벽에 드리워졌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은 익숙했지만 그날은 유독 이상한 느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수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스스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들었다. 그리고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음이 끊임없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숨죽이며 그녀를 지켜보는 것 마냥. 결국 참다 못한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무서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친구들이 늘 강조하던 문 밖이 의심스럽다면 절대 열지 말라는 조언이 떠올랐다. 문 너머에서는 미세하게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살짝 문을 긁어대는 듯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맴돌고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갔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서 수진의 눈길이 그곳으로 향했다. 메시지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 영민에게서 온 것이었다. 너희 집 앞에 나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수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당황했다. 친구가 방문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관문 쪽으로 다시 다가가 안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경고 신호가 울렸다. 확실히 안전한 건지 확인해야 해. 그녀는 재빨리 도어홀이 있는 작은 패널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그 순간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 이상한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지는 조금 더 문을 열고자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영민의 목소리로 들리던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문 열지 마. 나 아직 너희 집에 도착 안 했어. 수지는 섬뜩해져서 손을 멈췄고 급히 문에서 물러나 방으로 돌아갔다. 소름이 돋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붙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금 막 집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영민은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문을 긁는 그 불길한 소리가 이어졌다. 수지는 촉각신경이 곤두서서 방 안에 있는 손전등을 꺼내어 잡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문을 열고 확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녀는 경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한참 후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고 수지는 그들과 함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벽에 드리워진 긴 나무 그림자만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는 듯했다. 수지는 그 후로 며칠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매 순간 그녀의 두뇌는 그날 밤의 경험을 반복 재생했다. 그날 이후로 현관문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밤중에 이웃에서 나는 발소리조차도 모두 그녀의 신경을 뒤흔들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날의 일을 잊어가던 날 수지는 우연히 오래된 마을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곳 사람들은 밤중에 나타나 집 앞에서 사람 흉내를 내며 유혹하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했다. 흔히 유령 방문자라 부르는 그것은 사람들을 현관문 밖으로 이끌어내어 호련히 사라진다고. 마치 그곳에서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수지는 이 전설에 대해 듣고 다시금 그날 밤을 떠올리며 오싹해졌다. 과연 그녀가 마주했던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전설 속 이야기였을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수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흐린 가을날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낡은 4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이 아파트는 20년 전 지어진 이후로 특별한 리모델링 없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거주자들은 대개 이 동네에서 오래 산 노인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기 힘든 곳이었다. 그 아파트에선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3층에 있는 304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그 집 앞을 지나면 아이가 웃는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대개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소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다. 신입 경찰관인 민철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소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누가 이사를 두지 않는 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민철은 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오후 늦게 304호 앞을 지나던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그렇게 열려 있는 채로 몇 년을 방치된 것처럼 먼지가 수북했다. 그는 문 앞에 다가서서 내부를 힐끔 들여다봤다. 역시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흔적이 역력했다. 가구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창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철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304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다. 집은 어느 젊은 부부와 아이가 사는 것 같이 보였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과 함께 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점점 비명이 되어갔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민철은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신경이 쓰였지만 그는 꿈일 뿐이라며 곧바로 잊으려 했다. 며칠 후 민철은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304호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곳은 원래 한 가정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그 이웃은 304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 이후로 그 층에 올라가기를 꺼렸다고 전했다. 그러던 와중 계절은 깊어갔고 민철에게는 잊었던 꿈이 현실인 것처럼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304호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때와 똑같이 먼지투성이었지만 왠지 누구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헛기침으로 긴장을 풀려고 했으나 그 순간 방문이 스르륵 닫히는 것이 보였다. 급하게 돌아보던 그는 창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투명에 가까웠다. 그 형상은 민철을 향해 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돌아. 그 말이 들린 순간 민철은 얼어붙었다. 온몸이 꿈틀거리며 공포에 떨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그 사건 이후로 민철은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이 이야기를 몇몇 지인에게 전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거장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철 자신은 여전히 그 304호와 자신의 꿈 그리고 그 밤의 기억이 진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용해졌고 아파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304호의 문은 여전히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채로 남아있었다.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하나의 도시 괴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소름 끼치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A라는 학생은 지방에서 수도권의 한 대학교로 입학하여 새내기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방학이 시작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A는 방학 동안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방학 동안에도 기숙사에 남아있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기숙사 건물에서는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감돌았다. 누구도 없는 복도를 지나갈 때면 발걸음 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울렸다. A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기분 나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A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피곤했던 그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려 했다. 그때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라기엔 너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것 같았다. A는 혹시나 싶어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바람 때문일 거라는 생각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잠에 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누군가 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똑같은 리듬으로 천천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기숙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나보다 하고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문 두드림은 멈추지 않았다. A는 짜증이 나서 누구야? 하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문을 열어 확인해볼까 망설였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다 문 두드림은 어느 순간 딱 멈췄다. 다음날 A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관리인은 그 시간에 기숙사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한 느낌이 맴돌았지만 A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A는 또다시 그 두드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긴박하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방에 있는 층 전체가 고요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층에 사는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그 친구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 친구 역시 같은 두드림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몇 년 전 그 기숙사 방에서 한 학생이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학생의 방이 지금 A의 방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A는 등골이 오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A는 방에서 나와 다른 기숙사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이후 더 이상의 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두드림 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기숙사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고 그 이후로 A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바로 확인하곤 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A와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신입생들에게 기숙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과연 그 두드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여름의 공포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